민주당이 지금 공천을 진행 중인데 그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정한 공천 관리를 간곡히 부탁한다. 지금 민주당 공천은 사천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이런 메시지를 두 전직 총리가 낸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가 3명 있었는데 이낙연 총리, 이분은 이재명 대표에 반발해서 이미 탈당을 했고 정세균 총리와 김부겸 총리마저 민주당의 공천이 공정하지 못하다, 사천이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공정한 공천 관리를 요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에서 현역들, 하위 20% 의원들, 20%까지 속하는 의원들, 그 의원들이 지금 지도부를 성토하면서 이렇게 분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공천 학살이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하위 10% 혹은 20% 안에 들게 되면은 공천에서 감산이 되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지 않습니까? 벌써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사선인데 탈당을 선언했어요. 이분은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서도 우리 당으로 와라. 국민의힘에서도 칼라가 우리하고 맞다. 우리한테 오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고 나니까 타당에서 그냥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몫으로 국회 부의장까지 한 분인데 타당에서 이렇게 박수를 친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정체성은 과연 뭐였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 김한정 의원, 박영순 의원 이런 분들은 하위 10%에 포함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박용진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은 그러나 탈당은 하지 않겠다. 이 당에서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갑의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도 하위 20%에 속했는데 반발은 하고 있지만 나는 경선에는 참여할 것이다. 이 공천 과정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하위 20% 혹은 10%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밝히지 않은 이유는 이분들에 대한 성적표를 내놓음으로 해서 이분들을 완전히 정말 매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밝히지 않고 개별적으로 통보만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10%인지 20%인지 그 안에 하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나 10% 하위 10%래. 또 어떤 의원은 내가 꼴찌였대. 이렇게 막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왜 하위 20%에 속했는지 그 표를 내놓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명 학살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을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 공천은 이재명이 사천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총선에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망하려면 밝히지 않아도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 하위 20%까지 들어있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모멸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성적표는 이렇다. 니들 164명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너는 몇 등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물론 그것을 내놓는 순간 난리는 나겠죠. 점수가 나온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리는 날 건데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도부에서는 절대 밝히지 않겠죠. 임혁백 위원장이 비명계 학살 공천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내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서은숙 최고위원은 선거하는데 일사불란하고 조용하면 그게 북한이지 대한민국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좀 시끄러운 것은 객관적인 평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고 이게 바로 국민의힘보다 더 우월한 점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 국회의원들은 이게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국회의원을 하면 영원히 하고 싶은 게 국회의원 자리라고 그럽니다. 국회의원을 했던 분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뭐 그분들 내가 많이 아니까. 정말 한번 떨어지고 나면요, 세상 밥맛도 없고 누가 불러주지도 않잖아요. 완전히 멘붕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뭐 본인들은 뭐 특별한 특권 이런 것도 없다 그러지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은 그분들한테 뭐 큰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특권은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 맛에 한번 길들여지면 거들먹거리는 게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거도 못 치러보고 탈락시킨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거죠.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국회의원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공항 귀빈실을 이용을 못해. 그러면 일반인처럼 줄 쫙 서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때 멘붕이 온다 그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누를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이 떨어졌는데도 자기 집 앞에서 나오면서도 엘리베이터를 안 누르고 서 있답니다. 늘 보좌관들 비서가 눌러줬으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옥황상제가 난 진짜 옥황상제 하고 싶지 않아.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유머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나라 발전이고 지역 발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 공정한 뭐 이런 게 공정이고 이런 게 뭔 필요 있어. 나 국회의원 공천 주고 나만 당선되면 되는 게 바로 국회의원들이에요. 윤석열이가 나라를 말아먹든 말든 국민의힘이 뭐 과반이 아니라 250석을 차지하든 말든 그 50명 중에 나머지 50명 중에 나만 들어가면 돼. 그게 국회의원이라니까요. 진짜예요. 국회의원 만나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뻥칠 거예요. 와, 국가가 중요하죠. 개똥이나 국가가 진짜 중요한 국회의원 내가 본 적이 없어. 단 한 명도. 전부 다 직업 공무원들이 직업 공직자들 월급 많이 받고 폼 잡고 그러니까 그냥 유권자들이 선거할 때는 유권자들 앞에서 막 굽신굽신 한척 하죠. 그들이 굽신굽신 합니까? 절로 봐, 절로. 국민을 사람으로 안 본다니까. 유권자를 선거 딱 끝나고 나면 4월 11일부터 사람으로 안 보여. 자기가 국회의원이요.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국회의원. 쫙 시의원, 구의원들이 도열하지요. 유권자들은 그때부터 허리가 끊어져. 국회의원하고 악수 한번 하려고 줄을 서. 이 유권자들의 의식이 문제인 거야. 국민의식이. 국회의원이고 뭐시고 딱 제껴야지. 국회의원 앞에서 그냥 어떻게 하고 악수 한번 해보려고 줄 서 있고 사진 한번 같이 찍으려고 막 이러고 있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뭐 별거나 되는 줄 알고 공천할 때 이쌩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천 때가 되면 지도부 막 직격하고 뭐 당이고 뭐시고 막 찢어서 나가려고 그러고 와 정말 옛날에는 자기 공천 탈락시켰다고 총재실에 휘발유 들고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분이 그럴만한 분이야. 내가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도. 그 정도인데 지금 이것은 애교죠. 이러니까 내가 밀리다니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막 울고 불고 악다구니를 쓰고 오늘 또 의원총회에서 막 울고 불고 그랬다잖아요. 악을 쓰고 어느 여성 의원은 울고 야 나를 빼고 누구를 넣어가지고 여론조사 돌렸다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본인이 언제부터 국회의원이었어요. 영원히 국회의원 할 줄 알았어요? 당신만 국회의원 해야 돼? 당신들만 지금? 물론 민주당이 공천을 잘해야 되는데 그 공천을 놓고 무조건 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의원총회 민주당 열렸는데 완전 개판됐나 봐요. 예, 뭐 TV에서 보니까 난리를 치고 있던데 그래요. 자기 공천 안 주면 다 나쁜 거예요. 이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드러나 있는 현상을 보면 친문계 학살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친문계니까 너 학살이야 이게 아니라 이 학살한 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친문계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친문계가 단체 행동을 할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단체 행동은 뭡니까? 분당? 탈당? 예, 뭐 이런 거겠죠. 홍영표 의원을 주축으로 한 그 친문 세력이 어젯밤에 서울 시내에서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친문계가 집단 행동을 할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친문계가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만약에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친문계가 탈당을 하게 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탈당을 하게 된다면 선택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첫째,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와 갈라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겠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경선에 참여해버리면 출마가 안 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죠. 경선 안 하게 되면, 탈락이 돼버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홍영표 의원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력, 친문 세력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다. 당을 만들지 않으면 뭐 출마 못 하잖아요. 당내에서는. 어차피 무소속으로 탈당을 하든지 다른 당으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당으로 가든지 뭐 이런 선택지가 있지만 당내에서 홍영표 의원을 중심으로 친문계가 뭉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선택지는 새로운 미래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소속. 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친문계가 탈당을 할 것인가? 탈당을 감행할 것인가? 친문계 그러면 좌장이 누굽니까? 뭐 홍영표라고 그러는데 친문계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저희들 탈당하겠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탈당하세요. 이럴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이고 친문이고 이런 거 필요 없다. 지금 민주당으로 뭉쳐라.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일관성은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탈당을 한다 해도 탈당할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죠. 이제 탈당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선택은 유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차피 내가 출마 못할 바에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할 바에는 나는 죄라도 뿌리겠다. 그런 심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친이와 친문으로 나누어서 내전, 전쟁을 내 안에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의 치어리더다. 윤석열 정권의 응원단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공천 사태는 어찌됐거나 매우 심각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지도부가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나는 원칙대로 했다. 내 중심에서 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다시 뭐 휘발유를 붓는 그런 발언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선거를 말아먹지 않을 전략을 발표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달랠 수 있는 것을 내놔야 돼. 당근을. 그런 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를 수학 풀듯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는 뭐 말 그대로 굉장히 유연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공천자들이 속속 발표가 되지요. 그러면 당은 앞으로도 더 큰 분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딱 자르고 정리를 하고 가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전 21대 때 180석, 지금 100석도 못 얻는다. 망할 수가 있다. 망하는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수습을 잘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도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